자, 이어서 우리 이제 정보공개법 두 번째 교시인데, 우리가 11조부터 보도록 하죠. 보시면,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 여기서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서 정보 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며칠이죠? 예, 10일이죠. 숫자 조심하시고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입니다.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항, 자,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죠.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는, 이때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이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며칠이 범위에서 10일이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예전에는 이때 정보 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는데요. 이 11, 10일, 20일이 경과했을 때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간주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지금은 삭제했어요. 20일, 20일, 11, 10일에서 20일 지나면 이때 그죠? 부작위가 있는 거죠. 예. 쉽게 말하면 정보 공개 예외에 대해서 응답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보시면 부작위가 돼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에 일반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소송에서는 부작위 이복 확인 소송 가야 돼요. 그죠? 예. 이렇게 봐야 합니다. 또 행정심판에서는 부작위에 대한 의무 이행 심판으로 가겠죠? 이렇게 이제 갑니다. 일반론으로 가요. 예전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이렇게 보고. 자, 이어서 제3항 보시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자,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통지해야죠. 반드시 통지해야 하지만 그의 의견을 반드시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재량사항입니다. 이 법조문이 맞는 지문으로 또 틀린 지문으로 좀 나왔어요. 시험에서. 제4항,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 관련한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는, 그렇죠. 우리 해당 공공기관은 자기들이 보유 관련 정보에 대해서 정보공개 대상 의무가 있습니다. 정보공개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 관련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해야 돼요. 이 거부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그 정보 우리가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부하면 안 돼요. 거부하면 안 되고, 또 즉시로 들려보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기관으로 이송해야 돼, 이송. 타 기관, 다른 기관으로 해당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거부한다, 되돌려보낸다 하면 틀려요.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됐죠? 예, 좋습니다. 핑퐁 게임 뒤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서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돼요. 문서로. 자, 좋습니다. 이어서 정보공개심의회가 있죠. 정보공개심의회. 이게 법조문 원문을 보는 시간이어서 여러분들 시험 임박해서 거의 까먹을 거예요. 우리 행정법만, 또 행정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하셔야 하고, 또 행정법 과목에서 판례 정리라든지 이렇게 이론 정리를 하다 보면 이 진작 중요한 이 법조문을 못 봐서 큰 낭패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법조문 행정법 총론 7대법, 7개법은 반드시 여러분들 숙지하고 하셔야 돼요. 암기하신단 말이에요.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정보공개심의회인데, 정보공개심의회, 정보공개위원회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정보공개심의회와 정보공개위원회
이게 진짜 어디에 설치되는지 이 문제가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짝짓기에서. 자, 정보공개심의회는 제 1학만 중이에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이하국가기관 등이 한다. 공기업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예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라고 했어요. 필수기관이에요. 우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등에는 심의회를 반드시 설치 운영한다. 요거 하나 중요하고요.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여기까지 1항, 2항 정도는 꼭 알아주셔야 합니다. 요 밑에 내용은 좀 나오기 좀 힘든데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은 정보공개 예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나머지 2항, 3항, 4항, 5항, 6항 한번 시간 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1번에 13조 보셔야죠. 정보 공개 여부 결정이 통지입니다. 통지입니다.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 이렇게 공개 일시,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자, 맞는 질문 잘 나와요. 제2항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라고 있어요.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갖다가 원하는 경우는 반드시 이렇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서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 내용도 이번도 최근에 나왔죠. 작년도, 재작년도 이렇게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제3항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꼭 우리 정보공개법상 이 정보는 원본을 갖다가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사본이라든지 복제물을 갖다가 이렇게 공개할 수 있어요. 원본 대신에 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지문도 최근에 나왔던 지문이고요. 제4항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됐죠?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 이렇게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됐죠? 이렇게 해서 맞는 점은 잘 나와요. 꼭 이거 알아둬야 빨리 속도 나죠. 이런 정보는 사전에 없이 그냥 법적 문제가 우리가 이제 맞게 되면 당황해서 또 당황하고 또 문제를 갖다가 이게 맞는 지문인지 틀린 지문인지 내가 혹시라도 정확히 아는 지문과 관련해서 틀린 지문이 나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다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 법조문 주문은 꼭 숙지해 주셔야 합니다. 자, 부분 공개가 가능한가? 여러분들, 공개 대상 정보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경우, 이때 이 분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공개 대상 정보와 분리해서 부분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봐볼까요? 이것도 잘 나온 지문이에요. 굉장히 잘 나온 지문입니다. 자, 공개 청구한 정보가 자,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즉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부분이 자,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한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할 수 있어요. 공개해야 돼요. 공개하여야 합니다. 기속행위예요. 이거 기속행위예요. 우리가 뭐 재량행위, 기속행위 배우셨죠? 여기 기속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분 공개인데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대상 정보가 혼합되어 있고 이때 분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대상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기속행위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이어서 제 15조, 13번이죠. 15조 정보의 전제적 공개. 자, 오늘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해서요. 전자문서가 또 많이 이렇게 또 활성화됐죠. 자, 보시면 제1항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자,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입니다. 보유 관리하고 있는 이 정보에 대해서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인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야 한다. 됐죠? 요 지문이 최근 와서 또 시험 지문 나왔어요. 재량상이 아니라 기속행위예요. 다시 한번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반 문서 종이로 된 거 말고 전자문서죠. 일반 그 문서가 아니고 전자적 문서로 이렇게 공개해달라 하면 그렇게 이메일을 보내주면 돼요. 저도 어떤 그 사항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해봤는데요. 이때 그 이메일로 요청드렸어요. 했더니 이메일로 바로 해당 담당 그 공무원이 처리를 해서 정보 공개를 해줬습니다. 자, 제2항 보시면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 자, 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죠. 아니하는 정보. 이 정보. 자, 이에 대해서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자, 그죠? 예. 전자적 형태로 요청했어요. 요청한 경우. 그러니까 문서, 서면이 된 거죠. 그냥 일반 종이로 된 거죠. 이를 통상 문서로 된 겁니다. 이런 경우에 전자적 형태로 이렇게 변환시켜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어떻게하고요?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처음부터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면 그에 따라야 돼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자문서, 예를 들면 전자문서로 안 돼 있다는 거죠. 전자적 형태로 안 돼 있는 이 종이문서로 된 경우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가?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해야죠. 요즘에 그 스캔 많이 뜨잖아요. 스캔. 문서 스캔 떠가지고, 그죠? 전자적 문서, 그죠? 문서를 갖다 스캔 뜨면 전자적 문서 바뀌잖아요.
그거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이걸 제가 왜 중요하다는가? 요게 시험에 지금 두 번 기출됐어요, 지금. 예전 한 6, 7년 전에 한번 나왔고, 다시 요 최근에 와서 또 기출 문제로서 이게 나왔어요, 이게. 공개할 수 있다, 이건 재량행위죠? 재량행위 있어요. 요거는 기속행위죠. 자, 여러분들 좀 애먹이고 좀 골탕 먹이려면 이런 거 갖다가 조금 바꾸면, 그죠? 법조인 숙지가 안 돼 있으면 틀립니다. 종종 나와요. 3번 보시면 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뭐 국회 규칙 등의 대통령으로 정한다. 국회 규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시고 일단은 여기 1항과 2항은 좀 알아두세요. 두 번 출제됐습니다. 두 번. 자, 이렇게 하고 이거는 종종 출제됩니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으로 종종 출제되고 부분 공개 안 된다면 틀려요.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16조를 보셔야죠.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 공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행정절차법, 우리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조사기본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행정심판법, 수송법은 가장 기본이 드는 실대법이니까 이 정도 숙지해 놓으시면 업무 수행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16조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자,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해야 한다. 그죠? 즉시 공개죠. 뭐 우리 정보공개 청구 날로부터 뭐 11년 내에 공개를 결정한다. 이런 거 필요 없다는 얘기죠. 필요 없고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앞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어떤 거냐? 제1호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장이 정하는 정보 이렇게 봐두셔야 돼요. 이렇게 놓으시고 제17조 비용부담 봐보세요. 자, 비용부담인데 우리가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행정청이 부담을 했죠. 행정청이 부담을 했는데 정보공개에서의 비용부담자는 누구냐? 청구권자예요. 청구자. 볼까요? 제17조 제1항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은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됐죠? 네, 실비 범위에서. 자, 제2항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 유지,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어요. 예, 감액해 준다든지 면제시켜 줄 수 있습니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그 증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렇게 국회 규칙 등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한번 봐주세요. 예, 좋습니다. 이것도 좀 나와요. 조문이 가끔씩 나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정보공개법상 우리 정보공개법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11년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고요. 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1일 연장해서 20일까지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부작위가 있는 거죠. 예. 아니면 거부처분 하든지 부작위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정보공개를 하든지 아니면 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거부를 한다든지.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유는 뭐냐면 아예 그 정보공개 여부를 갖다가 밝히지 않죠. 공개 결정한 것도 아니고 비공개 결정도 하지 않는 거. 이게 부작위죠. 이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 우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법상 불복 부재 제도는요. 이거 좀 그 앞에서도 계속 이론 시간에도 했어요.
이걸 좀 해놓아야 돼요. 정보공개법상 불복부재제도 요거와 관련해서도 시험에서 좀 출제됐는데 먼저 이의신청이죠. 첫 번째 이의신청이 있어요. 두 번째 행정심판이 있어요. 세 번째가 행정소송이 있죠. 이렇게 있는데 요거 관련돼서 이의신청은 특별 행정심판이에요. 요거는 당의 행정청, 정보공개 여부 대상,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한 당의 행정청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이와 같이 각 개별법에 이의신청은 특별행정심판으로서 당의 행정기관,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한 당의 행정기관을 그 대상으로 하고, 각 개별법에서 정보공개법처럼 이의신청이라는 그 법적 근거, 법률의 근거, 법적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당의 행정청에 대해서 신청하고, 또 이의신청을 인정하는 이렇게 개별법상 근거 규정이 있을 때 이의신청이 인정돼요. 근데 이거는 행정심판은 우리 일반법이죠.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상이 행정심판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이나 또 행정소송법상 이 행정소송과 다른 특별한 불복 절차가 아니에요. 특별 불복 절차가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우리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상이 행정심판제도고, 행정소송법상이 행정소송제도입니다. 이게 특별 불복 절차에서 행정소송과 행정쟁송과는 전혀 다른 구제제도라는 틀린 지문이에요. 이거 한 문제 나왔었고, 여기서요, 이 행정소송은요, 자, 이 행정소송에 대해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요, 모두 임의적 전심 절차예요. 임의적 전심 절차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보공개 대상 결정 또는 비공개 결정 또는 공개 결정 또는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내가 이의신청을 하고 싶으면 이의신청하고, 싫으면 바로 행정소송을 올 수 있고요. 또 내 이의신청에서 내 구제를 못 받으면 또 행정심판을 거쳐도 돼요. 또 행정심판을 거쳐 또 내가 구제를 못 받았다. 이의신청에서 구제를 못 받았고요. 행정심판 중에서 구제받을 수도 있죠. 아니면 또 이의신청했다가 구제 못 받았어. 행정심판에서 또 구제 못 받았어. 그럼 행정소송 갈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래서 임의적 전심 절차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때 보통 틀린 지문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틀린 지문.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한번 봐볼까요? 이의신청 제18조입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보세요. 정보공개 청구 후, 아까 10일, 10일이죠.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이 신청은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임의적 전심 절차입니다. 제2항, 국가 등은 제1항에 따른 이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단순 반복적인 청구,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제3항 볼까요?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죠? 이의신청 기간은 30일이에요. 자, 이때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이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7일이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할 수 있어요. 자,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됐죠? 자,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그 이의 신청에 대해서 결정하고요. 그 청구를 문서로 통지해야 돼요.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7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3, 공공기관은 이의 신청을 이의 신청을 갖다가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옛날에는 통지해야 한다 했는데 알려야 한다. 통지가 알리는 거잖아요. 예. 됐죠? 예. 예, 여기 이제 제3항에 따른 통지와 함께 요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갖다가 알려야 한대요. 좋아요. 자, 제19조 이 행정심판은 특별한 행정심판이 아니라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면 요 내용을 보도록 하죠. 어렵지는 않죠? 이렇게 법조문만, 순수하게 그 법조문만 정리해도 그냥 총 4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4문제 다 먹을 수 있어요. 자, 1항 보시면 청구인이 정보 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거나 정보 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10일, 그죠? 정보 공개 청구가 있는 날부터 10일 전에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하고, 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시 1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 공개 결정이 없는 때죠. 불복이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거나 정보 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결정이 없는 때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제2항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보세요.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주문 이 법 조항 잘 나옵니다. 제2항 문항 잘 나옵니다.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제3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 정보공개의 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 제3항의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런 거 맞는 질문 잘 나와요, 이거. 자, 이어서 행정소송을 보도록 하죠. 우리 행정소송 보시면 이것도 일반법인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소송입니다. 제1항 청구인이 정보 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거나 정보 공개 청구 20일이 경과하도록 행정심판 똑같죠. 행정심판과 경과하도록 정보 공개 결정이 없는 때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 똑같죠. 제2항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 심사할 수 있습니다. 됐죠? 예. 2항. 제3항. 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 중 국가안전보장, 국방 또는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 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 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 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면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습니다. 3항 재판장은 행정승의 대상이 제9조 제1항 제2에 따른 정보 중 국가안전보장, 국방 또는 외교 관계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 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 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 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되는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면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습니다. 2항, 3항까지 받으시고요. 자, 이제 제21조 제3자의 비공개 요청도 이 법 조문과 관련해서 잘 나옵니다. 제2항 보시면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 제3자의 비공개 요청입니다. 자, 이 조문도 종종 나옵니다. 자, 제3자의 개인정보인데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데 제2항 보세요.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를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문서로, 그렇죠? 제3자 중요합니다. 이거 제3자도 마찬가지로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 신청은 통지를 받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합니다. 아까 30일 했는데 7일이죠.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자, 제3자 숫자 주의하십시오. 제3항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이 간격을 둬야 한다. 이 주문도 이제 꼭 해놓아야 돼요. 제3자가 비공개 요청했다 하더라도 행정청이 이에 구속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마치 제3자가 비공개 요청하면 구속되는 것처럼 해서 틀린 지문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22조 이제 정보공개위원회 앞에서 보시면 정보공개 심의회가 있죠. 정보공개 심의회는 공공기관 내에 설치하는 거고요. 이 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에 요거 이제 설치 기관이 나와요. 요거는 시험에서 그렇죠. 여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추정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하에 이렇게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 됐죠. 둔다. 뭐죠? 이 짝짓기 나왔었어요.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제3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 및 평가 및 그 결과 처리, 그 다음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갖다가 심의 추정하기 위해서 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공기관 내에 설치하는 것을 심의회라고, 여기에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하에 설치하는 것을 위원회라고 해요. 요거 처음 이거 나왔습니다. 법 좀 짝짓기 찾기. 박스로 해놓고 이거 소속기관 찾기가 시험에서 기출문제로 출제된 바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정보공개법을 봐봤는데 지금 저 원문을 한번 보시고요. 제가 판례는 따로 법조문 7개, 지금 행정절차법, 두 번째 정보공개법 맞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법에서 마지막 행정소송법까지 법조문 원문을 한번 정리를 하고 따로 판례 특강할 때는 이렇게 원문 다 보지 않을 거예요. 원문을 보는 이유가
이 시험 지문에서 법조문이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는 내가 꼭 틀린 지문을, 맞는 지문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거의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판례는 최근 5, 6년 나왔던 거, 7, 8년 나왔던 거 따로 모아서 유역 법조문을 요약해서 그 밑에다가 넣어서 예를 들면 막 공개 대상 정보로 인정한 판례, 그죠? 비공개 대상 정보로 인정한 판례 이런 거 정리해서 따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